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91690입니다. 앞타머 혹은 앱타머는 바이오 관련해서 화제의 기술로 보였는데요. 같은 화제성을 미리 알아본 것인지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매출이 있기는 한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판관비의 대부분의 비용이 모두 다 영업 손실로 기록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영업 손실의 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크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 2020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매출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의 손실이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공시 자료를 통해서 본질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9월 16일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는 없고요.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벤처 기업으로서 자회사 등은 확인이 안 되고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앞타머라는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앞타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앞타머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앞타머는 표적 물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항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핵산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수준으로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의사소통에 편리하게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로 하자면 인공 항체 정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체와 비교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체의 대체 물질로서 이 같은 것을 활용한 감염병 실험실 검사, 암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감염병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앞타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과정을 살짝 동영상을 연계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병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다른데 여기에 맞는 항체 역할, 그러니까 인공 항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앞타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체와 비교했을 때 화학 변형에서 용이성과 함께 크기가 작다는 것, 그리고 재사용성이 높다는 것에 더해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작은 생산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항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앞타머 사이언스의 대표는 앞타머 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항체 기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에는 SK 바이오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 기사에서 추가적으로 항체에 대비한 앞타머의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타머의 경우에는 3차원 구조로 표적을 감싸듯이 결합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항체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부 반응이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크기가 항체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 전달력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대와 앞타머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진단키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폐암 조기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공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앞타머 기술이 앞타머 사이언스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내용을 앞타머 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리스트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리스트로 보게 되면 약 40여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요. 국가와 함께 살펴보면 미국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도 많았는데요. 아시아로 꼽게 되면 한국의 앞타머 사이언스와 함께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이렇게 각국에 한 개씩 총 4개의 기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타머 사이언스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무엇보다 먼저 앞타머 사이언스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앞타머를 자체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타머를 통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타머를 발굴을 하고, 이 발굴된 앞타머를 통해서 신약 생산이나 진단키트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부분을 앞타머 사이언스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타머 사이언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멘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더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인공항체라고 했지만 항체 시장의 전략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앞타머를 활용해 유일하게 상업화에 성공했던 케이스는 마큐젠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항체 의약품의 제품에 밀려서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앞타머 사이언스 대표는 앞타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전략의 실패로 보고 있었는데 항체 의약품 개발 전략으로 간 것이 문제였고, 앞타머만의 차별화된 특성으로 개발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략 방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터뷰에 대해서 근거를 좀 찾아보고자 했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마큐젠 혹은 마쿠젠이라는 의약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마쿠젠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의 항반 변성에 치료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타머 사이언스 대표의 의견을 따르자면 마큐젠이 앞타머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반 변성 중에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했어야
한다거나 기존의 항체와는 다르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타머 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앞타머를 발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전략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폐암, 췌장암, 간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폐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매출이 앞에서 확인한 매출 중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이 같은 폐암 진단키트의 주요 시장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인터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진단뿐만 아니라 앞타머 기술을 활용해서 당뇨와 간암 그리고 교모세포종 그러니까 뇌종양에 관한 신약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투자 설명서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2020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타머를 합성해주거나 앞타머를 발굴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과거에 매출을 일으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앞타머 기술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앞타머 합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긴 하지만 이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앞타머 발굴 기술이었습니다. 이 같은 것을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관련 라이선스 계약도 살펴보게 되면 라이선스 아웃 계약한 내용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고요. 라이선스 인 계약으로 포항공대와 함께 많은 개발을 진행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아산병원도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개발로 인해서 매출액이나 순판매액의 비율을 향후에 분배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실적 자체는 대부분이 전임상 단계로서 아직은 굉장히 초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진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확인했던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상용화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타머 관련해서 정부 관련 과제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인슐린 관련 내용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당뇨병 관련해서 정부 과제를 많이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타머를 활용한 특허권 같은 경우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까지 앞타머 사이언스 사업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고 기술 자체에 관해서는 글로벌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도 맞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기술을 통해 사업화를 제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항체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항체 의약품 전략이 아니라 앞타머만의 차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앞타머 사이언스의 대표가 언급했었는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추정해본다고 하면 전염병이 글로벌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최근의 시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가면서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항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앞타머를 찾아내는 기술이 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앞타머 기술과 함께 앞타머 사이언스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같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중요해 보이는 기업의 상황이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재무상태도 중요하니까 숫자도 가볍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시죠.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매출은 증가세에 있는데요. 앞타머 관련 매출과 함께 2020년에는 폐암 조기 진단키트의 매출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를 보면 조금 의아했던 게 18년과 19년에는 매출 원가가 없었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작성했다면 이렇게 작성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18년과 19년 매출이 아무리 용역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비용은 포함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했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판관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에는 용역 관련 매출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판관비의 세부 계정도 이렇게 밖으로 빼놨는데요. 판관비에서도 좀 색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업원의 급여 부분이었는데요. 꾸준하게 종업원의 급여가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기업인데 총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구기업이라는 특징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 반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20년에 연구개발비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비용의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꾸준하게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면서 올해는 좀 더 큰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다른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금융비용의 금액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금융비용 중에서도 2019년에 금융비용이었는데 이는 이자 비용이 크게 기록되었었습니다. 2019년에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6억 가까이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전체 금융적자를 키웠고요. 하지만 2020년에는 이 같은 이자 비용이 크게 감소해서 금융비용 자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반기에는 당기순손실 20억을 기록했었는데요. 초기 기업이니만큼 재무상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료 자체는 투자 설명서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 전의 숫자라서 자산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산 중에 비율을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초기 기업답게 융통 가능한 계정에 가장 큰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의 감소와 함께 부채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줄어든 내용 중에 세부 계정을 보게 되면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도 줄어들었고 비유동에 있는 장기 차입금도 모두 상환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유의미한 부채 계정은 큰 금액이 없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보도록 하죠. 역시나 누적 손실로 인해 별성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2020년 반기의 숫자를 보게 되면 자본 총계의 숫자와 자본금의 숫자가 비슷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자본 잠식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투자를 받으면서 이 같은 자본 잠식을 해소했지만
2020년에 상장 전까지를 보게 되면 또다시 자본 잠식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금액이 300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자본 유입을 고려한다면 당분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다 최근 폐암 진단키트의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 다른 앞타머 기술에 관한 매출도 2021년에는 발생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공모가액이 25,000원이었는데 상장 첫날 이 가격을 지키는가 싶다가 와르르 무너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좀 확인해보게 되면 상장한 날이 9월 16일인데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9월 16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날부터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종목 역시도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등하는 국면에서 같이 반등했다가 다시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는 좀 더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특히 지난 목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요일에도 마무리는 음봉으로 되긴 했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튀면서 주가 자체는 어쨌거나 올랐는데요. 음봉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등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요일날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호가창에서 엄청난 등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이 같은 앞타머 바이오는 지금의 흐름으로는 바이오 장세에 맞추어서 다른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확인했던 앞타머의 가치를 스스로의 전략으로 실현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보자면 화이자와 같은 대기업도 실패했는데 과연 앞타머 사이언스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시작되는 전염병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시점으로는 앞타머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가 전략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타머 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워낙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에 전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앞타 사이언스가 실적으로 날려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의 영상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